안녕하세요. 화장품 성분 분석 및 효능 평가 3주차 수업입니다. 오늘은 화장품 유해 성분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화장품 성분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할 거라서 조금은 낯설고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세요. 하지만 조금 집중하시고요. 모든 성분을 다 우리가 다루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유해 성분 위주로 좋은 성분들은 당연히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없고요. 그런데 혹시라도 유해한 성분들이 화장품 안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요. 첫 번째로 일반 화학 물질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를 어디서 구할 수가 있는지, 성분의 특징이나 아니면 분자 구조, 아니면 사용하는 화장품의 용도 등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구할 수 있는 곳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화장품 관련 용어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분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용어들이 이제 나올 텐데요. 그 용어들을 이해하시고 그 성분이 하는 역할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용도별 유해 성분인데요. 용매제에 들어가는 성분 중에서 유해한 것, 그 다음에 유화제, 방부제, 첨가제, 작용제, 착색제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 호르몬이 의심되어서 임산부 등이나 여성들이 조심해야 되는 성분, 혹시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성분, 그 다음에 발암성이 의심되는 성분, 이렇게 구분지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이 약간 낯설고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요. 조금 집중해 주시고요. 아마도 이번 수업이 아니면 이렇게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앞으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일반 화학물의 안정성에 관한 정보. 화학물의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면 어디서 어떻게 알아봐야 되는지, 화장품에 사용되는 화학 성분들 중에 독성이 있거나 자극성이 있는 것들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과연 내가 사용하고 있는 화장품에 독성이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내가 구매하려고 하는 화장품 중에서 나한테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성분은 없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미국에서는요, 모든 화학 성분에 대해 안정성 자료를 모아서 일반인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약자로 물질 안전 보건 자료라고 해서 MSDS라고 하고요. 이 부분은 숙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MSDS에는 사용자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화학 성분의 성질과 독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요. 아래 사이트 주소입니다. MSDS에 보면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어요. 이 조항들을 자세히 안내해주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한화장품협회를 로그인하시고 들어가셔서 그 성분을 타이핑하시면 정보를 좀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MSDS의 구성 내용. MSDS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게 되면요. 어떤 내용들이 카테고리별로, 섹션별로 명시가 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제품 이름 및 상태, 제조자의 이름 및 주소, 제조자의 연락처 알 수 있습니다. 제품의 화학적 구성 및 그 퍼센테이지, 제품이 일으킬 수 있는 건강상의 문제를 적는 곳이 있어서요. 눈, 피부, 마셨을 때, 그러니까 입으로 마셨을 때요. 그 다음에 코로 마셨을 때, 호흡했을 때죠. 등으로 세분화해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 섹션에 세 가지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3번이죠. 섹션 3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응급처치법도 명시되어 있고요.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리 방법과 소화 방법, 불을 끄는 방법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물질을 쏟았거나 물질이 유출되었을 경우의 처리 방법, 취급 및 보관 방법, 제품에 노출되었을 때의 처치법과 방제 관리, 제품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 외관이나 냄새, 비중, pH, 끓는 점, 녹는 점, 증기압 굉장히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제품의 상온, 상압에서의 안정성, 제품이 함유하고 있는 특정 성분에 대한 주의사항, 제품과 혼합하거나 같이 보관할 수 없는 물품들에 대한 사항들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품이 사람이나 동물에게 끼치는 독성 여부, 제품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 제품을 폐기할 때 주의사항, 제품의 운송에 관련 주의사항, 그리고 제품에 관련 규제사항, 위 섹션들에서 누락된 부분이나 첨가하려는 부분 혹은 기타 사항 등등도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화장품협회 역시도 자세히 나와 있기는 한데 조금 더 상세하게는 아직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여러분들이 학업을 다 마치시고 좀 더 화장품 성분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를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재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요. 화장품 관련 용어 정리해 드릴게요. 감미제, 풍미제 대충 들어보신 적은 있으실 거예요. 화장품의 맛을 증진시키는 성분으로 주로 립밤이나 립스틱류와 같은 립케어 제품을 사용합니다. 아무래도 맛이니까요. 입 주변의 제품이겠죠. 거품 형성 방지제. 화장품을 제조하거나 완제품의 거품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성분으로 계면 활성제를 함유하는 제품에 사용합니다. 결합제. 가루로 된 화장품 원료들을 서로 결합하기 위해 사용하는 성분으로 정제나 케이크 형태로 압축하는 과정에서 또는 압축 후에 점착성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팩트나 이런 류가 있겠죠. 계면활성제. 계면이란 기체와 액체, 액체와 액체, 액체와 고체가 서로 맞닿는 경계면으로 이런 경계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금속이온 봉쇄제. 화장품의 안정성과 성상에 악영향을 끼치며 금속성 이온과 결합하여 불활성화시키는 성분입니다. 화장품 성분과 친화력이 없는 칼슘 또는 마그네슘 이온, 완제품 산패에 영향을 미치는 철 또는 구리 이온을 제거하는 데 사용합니다. 모발 고정제. 모발 고정제는 모발을 고정시키거나 스타일을 보존하기 위해 쓰는 성분입니다. 자, 변성제. 변성제는 화장품에 사용한 성분의 성질이나 상태를 특정 용도에 맞게 변화하는 데 쓰이는 물질입니다. 분사제. 가입된 용기에서 내용을 방출시키는 성분입니다. 불투명화제. 제품의 투명도를 줄이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로서 제품에 펄감을 주거나 결점을 감추기 위해 메이크업용 제품에 사용합니다. 산화방지제. 산소와 반응하는 것을 억제하여 제품의 산패를 방지하거나 늦추는 성분으로 산화방지제는 화장품의 품질 보존 및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연마제. 표피 등에서 필요 없는 외부 물질이나 조직을 물리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쓰는 성분이고요. 연모제. 모발 염색에 사용하는 성분입니다. 완충화제. 작은 양의 산이나 염기를 추가해도 액의 산도가 크게 변하지 않도록 완충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성분입니다. 용제. 화장품의 구성 성분을 용해시키는 물질입니다. 유화 안정제. 유화 형성과 형성된 유화의 안정화에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정기적 반발, 점도 변경, 유화막 필름 형성 등의 기전으로 에멀전끼리 합체하는 것을 막아주거나 감소시켜줍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오픈하고 제품을 놔두면 이게 응고하거나 달라붙거나 분리가 되거나 이런 현상들을 막아주는 게 유화 안정제예요. 그래서 모든 제품에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외선 차단제. 자외선을 흡수 또는 차단시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성분이죠. 점도 조절제. 최종 제품의 점도를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성분으로 제품의 안정성, 질감 및 사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분입니다. 어느 정도 묽은지, 어느 정도 되직한지를 조절해주는 거죠. 점착제. 서로 다른 두 물질을 결합하기 위해 사용하는 성분입니다. 정전기 방지제. 전하를 감소시켜 화장품의 원료나 인체 표면의 정기적인 특성을 변경하는 성분입니다. 착색제. 화장품이나 완제품에 색조 효과를 주어서 발색이 잘 나오도록 하는 성분이고요. 착향제. 향료겠죠? 향료에
구성 물질로서 방향성 화학물질, 정유, 천연 추출물, 중류물, 단리 성분, 아로마, 수지성, 레진 등이 있습니다. 탈취제, 신체에서 발생하는 향취를 없애거나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성분으로 방향효과도 내서 냄새를 차단합니다. 피막 형성제, 피부, 모발 또는 손톱 위에 피막을 만드는 성분으로 팩, 마스크, 모발 고정제 등에 사용되고요. 피부 컨디셔닝제, 피부 특성에 변화를 주어 피부 상태를 개선하는 성분으로 기능에 따라 수분을 천천히 증발시켜 피부를 부드럽게 해주는 연화제와 피부를 부드럽고 유연하게 유지시켜주고 도움을 주는 지방성 물질인 유연제 등으로 나뉩니다. 산도 조절제, 최종 제품의 산도를 조절하는 데 쓰는 성분입니다. 헤어 컨디셔닝제, 아시겠죠? 들어보시면 모발에 특별한 효과를 부여하는 성분으로 모발의 외형과 느낌 개선, 유연성 증대, 스타일 증진, 윤택 및 광택 부여, 모발의 질감 개선 등을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항산화제, 항산화는 산화를 억제한다는 거죠. 프리 레디칼이라고도 하고요. 세포의 노화 과정과 그에 대한 예방을 설명할 때 주로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세포의 노화는 곧 세포의 산화를 의미하며 호흡하고 몸에 들어오는 산소는 몸이 이로운 작용을 하지만 이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고요. 활성산소는 산소가 불안정한 상태에 있을 때 뜻하는데 이는 신체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활성산소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과할 때 그때는 세포를 역으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즉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것이 세포의 산화, 세포의 노화를 막는 핵심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용어 정의를 끝냈고요. 그리고 나서 용도별 유해 성분 갈게요. 자, 용도별 유해 성분. 지금부터는 중점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건 성분마다 별표 2개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성분들은 특히나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볼드체로 돼 있는 것들은 특히나 유의해야 되는 그런 성분들이고요. 여기에 지금 열거되어 있는 성분들이 모두 다 유해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좋은 성분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어떤 성분과 만났을 때 얘가 유해 성분으로 바뀌는 경우들, 그런 경우들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성분 단독으로도 유해할 수도 있고 이 성분이 다른 성분과 결합됐을 때 유해한 원료로 바뀌는 그런 성분들까지도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알아두셔야 되는 건, 주의하셔야 될 건 용매제로 사용되는 또는 유화제로 사용되는 성분들을 구분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성분학을 끝났는데 화장품 성분 분석 및 효능 평가라는 수업을 끝냈는데 성분을 읽지 못한다라면 그건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저도 천천히 읽어 드릴 테니까 성분을 보고 읽을 수 있는 건 가장 기본적인 거고 기초적인 거고요. 그리고 그 성분이 용매에 쓰이는지 유화제에 쓰이는지 내지는 첨가제에 쓰이는지 내지는 계면 활성제에 쓰이는지 정도는 예를 들어 볼드체로 돼 있거나 아니면 자주 사용한다고 해서 별표를 2개 달아놓은 그러한 성분 정도는 분명히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혹시라도 난 좀 더 열심히 해볼 테야. 나는 꼭 이거를 마스터 해버리고 말겠어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라면 여기에 나와 있는 성분들을 다 아시면 정말 석사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시게 돼요.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천천히 영어 단어를 보시고 그리고 걔가 하는 역할, 그 원료가 하는 역할까지도 천천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용매제로 쓰이는
성분은요, 우선 5가지를 제가 선별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유해한 성분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 중에서도 물론 화장품에 집어넣지 않는, 그러니까 포함하지 않는 그런 성분들을 제했고요. 첫 번째로 보시면 부톡시디 글라이콜 이렇게 있습니다. 화학성이고요. 그리고 용제. 아까 용제 뭐라고 했죠? 다시 돌아가 볼까요? 여기 용제 14번에 있네요. 화장품 구성 성분을 용해시키는 물질. 각각의 물질, 각각의 원료들을 섞어준다는 거죠. 그런데 섞어주는데 좋은 용제를 사용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엔 유해하더라. 그래서 사실은 화장품에 사용을 하지만 조금 위험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 부톡시 에탄올입니다. 화학성 용제고요. 에톡시디 글라이콜. 에텔 알코올 성분이고요. 착향제나 용제, 점도 감소제 이렇게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피부 보습력을 유지시켜주고 다시 돌아가야죠. 네,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에톡시디 글라이콜. 그래서 피부 보습력을 유지시켜주고 다른 구성 성분의 용해를 돕는 용제로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페녹시 이소프로파놀 읽으실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수업이 끝나면 어느 정도는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긴 단어가 아니라면.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이라서 처음에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자꾸 눈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페녹시 이소프로파놀은 화학성이고요. 용제, 방부제, 그래서 어떻게 피부를 자극할 수 있다. 요런 원료들, 성분들은 기억해 두십시오. 트리클로로에탄, 화학성이고요. 용제로 사용되고요. 독성은 약한데요. 연소가 잘 일어나지 않고 무색 투명한 휘발성 액체입니다. 주로 전자기기나 부속 부품의 세정제로 써요. 그리고 화장품에 넣으면 좀 위험하겠죠? 물론 아주 미량은 용인이 되기 때문에 화장품에 출시가 되긴 합니다만 될 수 있으면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유화제. 아보카다마이드 DEA는 너무 쉽죠. 복합성, 수용성, 계명활성제, 유화제로 쓰이고요. 거품 촉진제로도 쓰입니다. 수성이고요. 아보카도 오일에서 유래된 지방산의 에탄올리드 혼합물로 점도를 증가시켜서 사용되는 계면활성제 물질이고요. 그 다음이 아프리코트커넬 오일 PG6 에스터. 어려우시죠? 너무 길었나요? 그죠? 자, PEG 이런 거는요, 사실은 약자라서요, PEG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식물성 계면활성제로 유화제, 피부 유연화제, 연화제인데요. 살구씨를 압착해서 얻은 오일로 다른 무향의 식물 오일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화장품 연화제로 사용되고요. 그 다음이 암모늄 라우레스 설페이트. 코코넛에서 추출한 계면활성제의 일종이고요. 세척제로 주로 쓰이고 부드럽고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다음 장이요. 다음 장 보시면요. 암모늄 라우릴 설페이트. 지방 용해 능력이 뛰어나서요. 계면활성제로 약한 상성 pH에서 음이온 계면활성제로 사용됩니다. 음이온 계면활성제 저번에 그 계면활성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죠.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척제로 주로 쓰이며 부드럽고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BNS5, 10, 20, 25 화학성 유화제, 점착제, 진주빛 광택을 발산하는 효과를 냅니다. 그리고 세텍5, 20 화학성 유화제고요. 세테렉스는 화학성 유화제 같습니다. 세틸 PPG2 이소데네스 7 카복실레이트는 화학성 마찬가지로 유화제 계면활성제고요. 코세스 8, 10 얘는 식물성이고요. 화학성 유화제입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시겠어요? 어렵죠?
천천히 눈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코카미 도프로필 아민옥사이드 이렇게 읽어요. 코카미 도프로필 아민옥사이드. 식물성이고요. 계면활성제로 사용되고 지방 성분을 용해하는 작용과 세정작용을 합니다.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을 형성할 위험이 있어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이 콘오일 PG6 에스터인데요. 완화제, 오타가 있네요. 완화제와 농축제로 사용돼서 피부에 부드러운 촉감을 주는 역할을 하고요. 콜레스 10, 20, 24 화학성 유화제고요. 그리고 디소듐 라우레스 설포사시네이트 화학성이고 세정제, 계면활성제, 친수제입니다. 그리고 디소디움 PG4 코카미도미파 설포사시네이트라고 읽는데요. 복합성 계면활성제입니다. 글레세레스 5 락테이트 농축제, 유화제, 완화제, 화학성이고요. 피부 유연제. 얘는 지방과 오일로 이루어진 큰 그룹의 성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글레세레스 7 벤조에이트 화학성 유화제고요. 글레세레스 26 포스페이트 유화제, 완화제, 윤활제, 농축제고요. 그 다음에 수분 유지제로도 쓰이고요. 얘도 지방과 오일로 이루어진 큰 그룹의 성분입니다. 라네스 10 동물성 유화제고요. 라네스 2, 3, 4, 7 식물성이에요. 얘는. 그러니까 라네스 10은 동물성, 라네스 2, 3, 4, 7은 식물성 계면활성제입니다. 라우레스 5 카보시에이드는요, 에시드는요 복합성 유화제고요. 라우레스 A 포스페이트 유화제고요. 마그네슘 라우레스 설페이트 복합성 부드러운 계면활성제입니다. 마그네슘 라우레스 8 설페이트 계면활성제 복합성이고요. 마그네슘 올레스 설페이트 얘도 순하고 부드러운 계면활성제예요. 마그네슘 라우레스 설페이트하고 올레스 설페이트 둘 다 부드러운 계면활성제입니다. 그리고 메칠 하이드록시 에틸 셀룰로즈 같은 경우는 유화제로 많이 쓰이고 점착제로 많이 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미레스 4 복합성이고요. 유화제고요. 올레스 3 파스페이트는 복합성이면서 계면활성제, 올레스 4 화학성 유화제고요. 그 다음에 C911 파레스 3 화학성 유화제고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이 폴리시멀 124, 폴리시멀 1A4, 1A8 화학성 유화제 계면활성제입니다. 폴리글리세릴 2, PG4, 스테아레이트 화학성 유화제 계면활성제입니다. 제가 이걸 안 넘겼네요. 죄송합니다. 화면에 아마 그 PPT를 띄우면서 소리를 들으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그 다음에 페이지가 잠시만요. 보이스 베이트 할 때 하죠. 보이스 베이트. 자, 여기 지금 보시면요. 보이스 베이트 20, 그 다음에 60, 80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지금 모두 복합성 유화제인데요. 이 숫자만 다른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지방산의 차이, 그 다음에 옥시에틸렌기라고 해서 그 수의 차이. 아셔둬야 될 건 어떤 부분이냐면 이 숫자가 적을수록 피부 자극이 덜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세요. 그래서 폴리솔베이트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이 PG4, 17, 8 PG인데요. 유화제나 용매제로서 또는 진주빛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데
유독성 가스를 이용해서 제조를 합니다. PEG는 훌륭한 대체 물질이 있음에도 화장품 원료로서 여전히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폴리프로필렌 글라이콜, 얘 지금 PPG 아니면 뭐 PEG 이런 것들은 다 약자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PPG라는 게 있으면 폴리프로필렌 글라이콜의 약자라고 보시면 돼요. 자, PPG9, 30, 화학성 유화제 피부 컨디셔닝제고요. PG4, 미리스틸 에텔이네요. 화학성 유화제 피부 컨디셔닝제로 사용됩니다. 소듐 도네실벤제 서포네이트 계면활성제고요. 소듐 말을 계속하니까 발음이 안 되네요. 자,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 화학성이고요. 계면활성제고요. 지방 성분을 용해하고 세정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피부 자극을 유발해요. 별표 2개 나왔죠? 자주 사용되는 성분 중에 하나예요. 화장품에. 그러니까 화장품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내 얼굴에 독을 발라라. 그러니까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폄하하거나 이제 오해 소지가 있다 해서 뭐 그런 도서도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분들이 굉장히 과하게 많이 들어간 제품들은 좀 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소듐 미레스 설페이트 식물성이고요. 얘는 유화제입니다. 지방 성분을 용해하고 세정 작용을 합니다. 소듐 올레스 설페이트는 화학성 계면활성제. 소듐 자일렌 설포네이트 화학성 계면활성제고요. 다음 장 넘어갈게요. 이제 조금 단어들이 익숙해지셨을까요? 자, 소듐 C, 12, 13, 파레스 설페이트 화학성 계면활성제. 소이 아마이드 DEA 식물성 유화제 점착제로 쓰이고요. 스트라레스2는 화학성 유화제. 트레데세스12는 복합성 유화제. 트리라우레스4 포스페이트는 복합성 유화제면서 계면활성제. 트리세테아레스4 포스페이트는 화학성 유화제. TEA 도데실벤 젠설포네이트 화학성 계면활성제. 극성이 매우 강하고요. 자연 속에서 잘 분해되지 않으니까 화장품 안에 넣으면 안 좋죠.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겠죠. TEA 라우릴 설페이트 복합성이고요. 음이온성 계면활성제입니다. 아까 음이온성 계면활성제 하나 또 있었죠. 그런 것들은 특징을 묶어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정 작용을 하지만 피부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TEA 스테아레이트 복합성 유화제고 피부를 강하게 자극할 수 있으니까 이런 피부가 약하신 분들은 이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은 사용 안 하시는 게 좋겠죠. 하지만 내 피부는 건강하다 하면 어차피 이런 성분들이 주 성분이 되진 않고 첨가가 되기 때문에 내 피부가 건강하다라면 무리가 없겠지만 나는 예민하고 그리고 트러블도 잘 생기고 그리고 좀 민감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들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TEA 코코일 글루타메이트 화학성 계면활성제고 헤어 컨디셔닝제에 쓰입니다. 마지막으로 운데세스 5 화학성 유화제고요. 자, 그 다음으로 보실 거는 방부제입니다. 방부제는요, 방부죠. 그러니까 제품이 썩거나 아니면 변질되거나 하는 것들을 막아주는 성분인데, 방부제가 사실은 적당량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화장품이 가지고 있는 뭐 성격이죠. 우리가 제품을 오픈을 하고 그 제품이 다 사용될 때까지 적어도 12달, 12개월, 뭐 짧게는 한 달, 뭐 6개월, 내지는 뭐 길게는 12개월, 1년 가까이 제품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산소와 맞닥뜨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제품은 산화되거나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방부제를 절대 넣지 않는다. 무방부제, 천연방부제를 넣었다라고 하는데 방부제라는 존재는 분명히 필요한 거는 사실입니다. 자, 벤제토늄 클로라이드네요.
벤조토늄 클로라이드. 화학성 방부제고요. 발암물질로 의심을 받고 있는 성분이에요. 아직까지 뭐 그 성분이 발암물질이다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0.1%까지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2 브루모 2 나이트로프로판. 이거는 정말 어렵네요. 나이트로프로판 1 3디올이고요. 화학성 방부제, 흔히 브로노폴로 많이 불러요. 이게 이제 그 성분명이 워낙 기니까요. 좀 짧게 해서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래 거 볼게요. 5 브루노, 5 나이트로, 1, 3 디옥산. 그런데 얘도 역시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화학성 방부제 또는 브루노독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아래 거 볼게요. 브로모 클로로펜 화학성 방부제고요. 클로로부타놀 화학성 방부제, 클로로펜 화학성 방부제, 클로르페네신 마찬가지로 화학성 방부제고요. 그 다음 것도 약자가 있는데요. 이렇게 플레임으로 잘 부르지는 않지만 헬로엑시디딘, 딘지, 글로코네이트 화학성 방부제고요.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 화학성 방부제고요. 세티라민, 하이드로, 플루오라이드 화학성 방부제, 보통은 구강 보호물질로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디브로모엑사미딘, 이세치오네이트 되게 길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그래서 수업 전에 말씀드렸던 게 많은 성분을 다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시기에는 무리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선은 다 그 성분을 읽을 수 있어야 돼서 제가 천천히 나눠서 읽고 있으니까 눈으로 좀 따라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볼드체로 돼 있거나 그 다음에 별표 2개가 있는 거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그 아래 디브로모엑사미딘 이세치오네이트 화학성 방부제 맞고요. 디아졸리디닐 유레아 화학성 방부제고요. DMDM 하이단토인 이 DMDM 하이단토인은 아마 저랑 화상 수업에서 또 나오는 성분일 거예요. 자, 다음 장 갈게요. 다음 장 읽어보실 수 있을까요? 디오도 메칠톨릴설폰 다시 읽어볼까요? 디오도 메칠톨릴설폰 영어 수업 같네요. 그죠? 하지만 이 단어들 눈에 자꾸 이거 놓으시면 나중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화학성 방부제 살균 물질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글루타랄 같이 읽으실 수 있죠? 화학성 방부제. 소리 나는 대로 파닉스 그대로 읽으시면 거의 다 맞아요. 그 다음이 글리옥살 화학성 방부제 독성이 매우 강해서 포름알데하이드와 버금갈 정도다. 글리옥살은 당연히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이 라우릴 피리디움 클로라이드 화학성 방부제고요. 메칠 디브로모 글루타롤 나이트릴 굉장히 어렵죠. 화학성 방부제로 쓰이고요. 메칠 이소치아졸리논 화학성 방부제 알레르기를 유발하거나 피부와 점막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어서 당연히 눈가에 아니면 약한 피부에 사용하는 성분은 아닙니다. 메칠클로로 이소치아졸리오 화학성 방부제고요. 포타슘 트로클로센 화학성 방부제입니다. 4하이드록시 벤조익 액시드 화학성 파라벤 계열의 방부제고요. 헥사미딘 디세치오네이트 화학성 방부제입니다. MDN 하이단토인 화학성 방부제, 소듐 보레이트 화학성 방부제, 소듐 아이오데이트 화학성 방부제, 징크 클로라이드 화학성 방부제, 살균제에 많이 쓰고요. 사실 이거는 목재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첨가제 갈게요. 첨가제
읽으실 수 있을까요? 천천히 읽어보죠, 같이. 아크릴레이트, 스테아레스 20, 메타크릴 레이트 코폴머. 화학성 점도 조절제로 쓰이고요. 진주빛 광택 발산하는 데 효과를 냅니다. 아크릴레이트 코폴리머. 같이 따라 하실 수 있나요? 아크릴레이트 코폴리머. 자꾸 입에 붙게 자꾸 여러 번 따라 읽으셔야 됩니다. 화학성 피막 형성제고요. 아크릴레이트 팔메스 25, 아크릴레이트 코폴미아, 화학성 점도 조절제고요. 그 다음이 지금 BHA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가 원래는 부틸 하이드록시 아니솔이라는 성분의 약자예요. 뷰틸 하이드록시 아니솔. 그래서 첫 자를 따서 BHA라고 합니다. 식품이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화 방지제로 사용되고요. 저장 과정 중 덩어리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이 디부틸 히드록시 톨루엔 BHT입니다. 화학성 산화 방지제로 사용되고 자주 사용되는 성분 중에 하나고요. 디메틸아민, 화학성 첨가제, 화장품 원료를 제조하기 위해 기포 물질인데 화장품 분야에서는 잘 사용하지 말아야 해서 현재는 잘 사용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좀 사용을 했었습니다. 디플틴 풀탈레이트, 화학성 변성제고요. 유독 물질로 추정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건강에 해치는지는 지금 연구 중에 있다고 합니다. 다이소듐 EDTA, 화학성이고요. 금속 이온 봉쇄제입니다. 앞전에서 그 원료 성분의 명칭에 대해서 설명드렸으니까요. 앞장으로 돌아가셔서 확인하시고 산화방지제가 뭐지? 아니면 점도조절제가 뭐지? 금속이온 봉쇄제가 뭐지? 다시 확인하시면 이해가 더 빠르실 거라 생각됩니다. 에티드로익 엑시드, 화학성이고요. 금속 봉쇄제, 아주 제한적으로만 허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이요. 헥사 다이메트린 클로라이드, 화학성 정전기 방지제고요. 하이드록시 프로필구아, 복합성 점도 증강제입니다. 라우라미드 디에탄올 아민 DEA, 식물성 정전기 방지제고요. 첨가제입니다. 이기도 해요. 리놀레 아마이드 DEA, 식물성 정전기 방지제로 헤어 컨디셔닝제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메칠 메타크릴레이트 크로스폴미어, 폴리머, 화학성 피막 형성제고요. 노르디 히드로구아이 아레트산, 화학성 산화 방지제고요. 습진과 피부병을 유발할 수 있어서 조심히 사용하셔야 됩니다. 펜타소디움 에틸렌 다이아민 테트라메틸린 파스페이트, 정말 길죠. 이런 단어들을 알고 계시면 정말 멋져요. 그죠? 화학성 금속이온 봉쇄제고요. 자, 포스포릭 애시드, 산성화제. 자, 그 다음에 PEI7, 화학성 점도 조절 물질. 고농도로 사용 시 피부 자극을 유발할 수 있어서 미량은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이 레조르시놀, 화학성 정전기 방지제, 착색제, 피부를 단 민감하게 하고 접촉성 피부를 일으킬 수 있어서 모든 피부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는 성분이다. 소듐 폴리메타크릴레이트, 화학성 결합제고요. 안정제면서 피막 형성제입니다. 환경보호 측면에서는 별로다. 스테아랄코늄 헥토라이트, 복합성 결합제고 점도 조절제로 사용되고요. 신테틱 플루오르 플루고파이트, 화학성 점도 조절제입니다. 다음이요.
테트라소듐에이트로네이트 화학성 안정제고요. 금속이온 봉쇄제. 테트라소듐 EDTA 화학성 금속이온 봉쇄제. 트로메타민 화학성 완충화제. 완충화제라는 건 이제 그 화장품이 좀 더 발림성이 좋고 피부에 안착하게 해주는 성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트리소듐 NTA 화학성 금속이온 봉쇄제. 트리소듐 EDTA 같고요. 트린 에탄올오마민 완충화제예요. 완충화제. TA 카모머 화학성 점도 증가제. 이거 둘 다 자주 사용하고 있어서 별 2개씩 표시해놨습니다. 징크보레이트는요, 살균 물질이고요. 붕산을 사용하여 제조할 때는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데 특히 유아용품은 사용을 안 합니다. 징크 설페이트 복합성 살균 및 수렴 작용을 하고요. 고농도로 사용할 경우에 알부민의 변성을 초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이요. 작용제. 작용제는요. 첫 번째, 아몬드 오일. 아몬드 오일은 잘 아시겠죠? PEG6 에스터. 화학성 피부 컨디셔닝제고요. 피부를 부드럽게 하고 부드러운 촉감을 줍니다. 아보카도 오일 PEG11 에스터 비슷합니다. 아세트 아닐리드. 화학성 유화 안정제고요. 독성 있는 물질로 추정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세틸트라이 플루라미실 페닐 벨리글라이신. 화학성 피부 컨디셔닝제고요. 그 다음에 베헤녹시 디메티콘 화학성 피부 컨디셔닝제로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별로예요. 그다음에 벤잘코늄 브로마이드 화학성 방부제 헤어 컨디셔닝제에 쓰고요. 피부를 자극하고 염증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 성분입니다. 벤조페논 나왔네요. 벤조페논 1, 3, 4, 9 화학성이고요. 자외선을 광범위하게 차단하는 물질이긴 합니다. 부틸 메톡시디 벤졸 메탄 화학성 자외선 차단 성분이고요. 세트리모늄 클로라이드 식물성이고 헤어 컨디셔닝제에 사용하고 머리 성질을 용이하게 해준다. 세틸 피리디듐 클로라이드 복합성 착향제로요. 착향제예요. 컨디셔닝제고 방부제고 강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세틸 PEG PPG10 1디메티콘 화학성 피부 컨디셔닝제고요. 드로메트리졸 트리실록산 화학성 자외선 차단 물질입니다. 다음 장이요. 디메치코놀 화학성 헤어 컨디셔닝제면서 거품 방지제 퍼머넌트로 인해 손상된 모발을 위한 제품에 사용합니다. 디메치코놀 베네이트 화학성 피부 컨디셔닝제고요. 환경 보호 측면에서는 별로다. 그 다음이 실리콘 폴리에테르 코폴리머 화학성이고요. 피부 컨디셔닝제, 보호 유화제, 식물성 오일을 대체하는 물질입니다. 주로 샤워젤, 그 다음에 샴푸, 액체 비누 등에 사용을 합니다. 디스테아릴 디모늄 클로라이드 화학성 헤어 컨디셔닝제에 사용하고요. 디에치엑실 부타민도 트리아존 화학성이고 자외선 차단 물질입니다. 디탈로우 디모늄 클로라이드 따라서 잘 읽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잠깐 텀을 두는 건 한번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화학성 헤어 컨디셔닝제고요. 아이오다이즈드 갈릭 익스트랙트는요. 화학성 방부제면서 피부 컨디셔닝제입니다. 아이오다이즈드 컨프로테인 화학성 방부제고요. 피부 컨디셔닝제입니다. 2. 메칠레조시놀 화학성 모발 착색제고요. 발색제로 사용되는데 페놀 계명 쪽에 속하는 성분입니다. 1 나프놀, 2 나프톨
화학성 모발 착색제고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연모제인데 투나프톨이 피부에 흡수된다. 독성 유발할 수 있습니다. 폴리머 프루오로 메틸 아이소프로필 에터. 다시 해볼까요? 폴리퍼 프루오로 메틸 아이소프로필 에터. 화학성 피부 컨디셔닝제고요. 퀴닌, 복합성 활성 성분으로 가시나무에서 추출한 알칼로이드입니다. 알레르기를 유발하고 피부를 자극할 수 있어요. 셀레늄 설페이트, 복합성 활성 성분이고요. 비듬이나 버짐을 치료하는 데 사용하지만 건강에는 해로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TEA, 이거 T라고 읽지 않고 TEA, 이건 약자입니다. TEA 렉테이트는 복합성 활성 성분으로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탄력을 부여합니다. 자, 이제 착색제만 하시면 성분에 대한 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화상으로 해서 뒷부분은 이어서 갈 거거든요. 계속 영어가 그것도 처음 만나는 영어여서 조금 심히 불편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눈에 담아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고, 나중에 화장품 또는 네일 또는 헤어 제품 회사에서 일을 하시게 될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주 사용하지 않는 그런 성분들까지는 모르시더라도 유해 성분들 또는 아주 잘 사용하고 있고 좋은 성분들, 이런 성분들 정도는 알고 계시면 회사에서도 업무를 수행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돼요. 자, 착색제입니다. CI 50325, CI 50420, CI 51319. 붉은색에서 보라색 염료로 미국에서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유럽연합에서는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파란색 보라색 염료로 미국에서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유럽연합에서는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보라색 염료인데 미국에서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유럽연합에서는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사실은 죄송합니다. 사실은 미국에서 괜찮다라고 하는 성분이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는 허가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유럽에서는 괜찮다라고 하는 성분이 우리나라에서는 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식약처가 조금 더 많이 까다롭기는 한 편입니다. 그게 그냥 까다로운 거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국민의 건강을 조금 더 깐깐하게 체크하는 게 우리나라 식약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입 제품이 수입이 될 때 굉장히 까다롭게 체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크림으로 예를 들면요. 선크림에 그 튜브에 PA 지수나 SPF 지수가 적혀 있는 경우에는 수입이 불가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 SPF와 PA라는 지수 자체의 공식화를 시키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면 유럽의 자외선과 우리나라의 자외선이 또 다르고 태양의 그것도 다르고 계절도 다르고 기온도 다르기 때문에 유럽에서 측정한 PA 아니면 SPF의 지수를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국민들이 그대로 인식하고 사용했을 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그 표기법 하나까지도 굉장히 나라마다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물론 이 성분들은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유해 성분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만 제가 준비를 한 거고요. 색깔 같은 경우도
유럽에서는 가능한 색깔인데 미국에서는 지금 안 된다고 하고 우리나라에서 가능한데 일본에서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건 여러 가지 지리적인 조건, 환경, 국민성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외 제품을 내가 구매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좋은 제품이라고 했던 것들이 여기 성분이 들어가 있네 라고 하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유해 성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적어도 우리가 뷰티를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들어는 봤어 정도라도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듭 다시 말씀드리지만 볼드체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별표가 2개 있거나 아니면 독성 물질이라는 표현이 있는 그런 원료들, 그런 성분들은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시험에도, 퀴즈에도, 서술형 문제에도 출제가 될 예정이니, 다시 한번 잘 확인하시고요. 조금 어려운 수업이기는 했어요. 단어도 처음 봤고, 그래서 제가 천천히 끊어서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한 번씩 꼭 소리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리내서 읽으면요.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내가 내 입으로 말을 뱉어내잖아요. 그걸 내가 다시 귀로 듣거든요. 그래서 이중 효과가 있습니다. 다른 그 공부를 하실 때도요. 그냥 눈으로 읽고 마음속으로 읽지 마시고 입 밖으로 소리를 꺼내내세요. 그러면 훨씬 기억이 많이 됩니다. 어려운 수업이었는데 잘 집중해서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성분 뒤에 나와 있는 성분들은 대면해서 화상으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